미국 주식 폭락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어제까지 15%였는데 오늘 마이너스 8%? 여러분의 증권에 빨간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미국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12.7%. 이게 뭐지? S&P 500 마이너스 4.2%. 나스닥 마이너스 5.8%. 내 계좌 마이너스 12.7%.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 중이시죠? 오늘은 세 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미국 주식이 폭락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분 후 여러분은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왜 폭락했나? 은행이 흔들렸습니다. 자이언즈 뱅코프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표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대출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은행 하나 문제 생기면 뭐가 대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연쇄 반응입니다. 은행 리스크 증가, 기업 대출 축소, 소비자 신용 위축, 경제 전체 둔화, 주식시장 하락.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시작은 작은 은행 하나였습니다. 금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미래 수익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는 현재 수익보다 미래 기대로 평가받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주가가 10에서 20%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 공급망 문제, 기술 규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은 곧 위험 회피이고 위험 회피는 주식 매도로 이어집니다. 이미 너무 비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대형 기술주 몇 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매우 높다고. 실제로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기대 수익이 이미 상당히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주식이 비싸면 조정은 필연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산업주나 비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금이 빠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반등 시나리오,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은행 리스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통제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거나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긴다면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기술주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개선된다면, 이 조건들이 맞물리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조정 기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기회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폭락 후 1년 만에 2배가 됐죠. 횡보 시나리오, 답답하지만 안전하다. 리스크 요인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대형 손실로 이어지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금리도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고 기업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기대 이하인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거나 완만히 우상향합니다.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큰 손실도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 배당주, 안정적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루하지만 안전한 시기입니다. 하락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금융권 리스크가 더 확대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면, 금리가 더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다면, 지정학 리스크가 급격히 불거지거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기술주 버블이 붕괴된다면, 이 경우 시장은 장기 조정기로 접어들고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자 심리가 꺾이면 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고평가된 성장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패닉하지 마세요. 제가 마이너스 12.7%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였습니다. 급하게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오늘 마이너스 5%도 내일 3%가 될 수 있습니다. 패닉 매도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은행과 금융권을 주시하세요. 주요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 유동성 지표, 충당금 수준을 확인하세요. 만약 은행권에서 예상 밖의 충격이 나오면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금융 뉴스를 매일 체크하세요. 금리 방향을 확인하세요. 미국 연준 패드의 금리 정책을 주시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 성장주의 호재이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확인하세요. 이게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기업 실적을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하세요. 실적이 기대에 미달하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고 기대 이상이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는 실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무역과 정치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미중 무역 갈등, 미국 정부 셧다운, 지정학 리스크. 이런 뉴스들이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매일 5분만 뉴스를 확인하세요. 자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어디로 옮기는지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가면 하락 신호이고 다시 들어오면 반등 신호입니다. ETF 자금 유출입을 체크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도 함께 고려하세요. 리스크 관리가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기회를 찾으세요. UBS 같은 기관들은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3-4번에 나눠서 사세요. 여러분,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오늘의 폭락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공포가 내일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2.7% 떨어졌을 때 패닉했다면 지금쯤 손실을 확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고 분석했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2주 후 마이너스 3.2%로 회복했습니다. 차이는 패닉하지 않고 분석하고 기다리기.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패닉 매도하지 말고 뉴스 체크하고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기회를 찾으세요. 3개월 후 회복됐네. 1년 후 그때 더 샀어야 했는데 10년 후 그때 참은 게 인생 최고 결정이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평생 투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